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식 타로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한 달 뒤에 나의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카드가 있고요. 각자 자신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1번 카드는 파란색 1번이 나왔네요. 2번 카드는 빨간색 로즈 컬러 1번이 나왔고요. 3번 카드는 실버가 나왔네요. 자, 4번 카드는 레드 1번이 나왔습니다. 자, 각자 자신의 컬러를 기억해 주시고요. 블루 3부터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 3번 선택하신 1번 분들 한번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달 뒤에 연애운이 어떨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뒤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연애운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카드를 사실 뽑은 거거든요. 그 상태가 블루인데 여러분들이 블루를 선택하셨다는 건 지금 그 볼빨간 사춘기의 블루 아시나요? 딱 그 상태예요.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한 상황이어서 지금의 상태에 있어서 사실상 누군가를 믿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차갑고 우울한 상태이면서 침체되어 있고 무언가 사실 피어오른다 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가 가라앉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칙칙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무언가 소년들은 보이는데 여인 하나는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컵을 상징하는 물에 관련된 카드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당신은 이전 연애 혹은 최근까지에 있던 일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슬픈 일들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마법사의 카드와 완즈 페이지의 카드로 봤을 때 당신이 이전까지 했던 연애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상대방 스스로가 자기 멋대로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나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만 맞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리가 같이 연애를 하는 것보다 나보다는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만 좀 더 집중된, 좀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교류가 많이 쉽지 않았고 대화도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점도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속내를 잘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의 연애나 아니면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해 굉장히 질려있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걸 통해서 알다시피 밑에를 보니까 태양과 여사제와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무언가를 바라는 상황을 사실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 카드가 의미하는 것조차로 봤을 때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이 상황 자체가 갑자기 뭔가 천지가 개벽이 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게 꿈 같은 일이란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 상황에 많이 지쳐있고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겪기 싫다. 이런 연애들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뭔가 나를 좀 구원해주거나 바꿔줄 만한 상황들 혹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내 스스로 이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기회가 한 번은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음 달 당신의 연애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다음 달에 연애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확 바꿔줄 사람의 기회냐? 아쉽게도 조언 카드로 볼 때 악마가 나온 이상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마라는 것이 꼭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만한 사람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생각보다 좀 가볍게 보는 사람이거나 짧게 만나는 사람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내 스스로 좀 착각하고 있거나 선입견을 갖고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침울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온전한 마음을 보지 않고 내가 이미 벽을 치고 상대방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힘든지를 상대방이 알아야 상대방도 나에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가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벽을 치고 있거나 온전히 믿지 못해. 왜? 내가 겪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도 그만큼밖에 못 보여줄 수가 있어요. 믿음을 다 보여주려고 해도 당신이 어느 정도 거부하거나 벽을 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알고 이 사람도 온전한 기회를 못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조언을 황금카드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J가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우울했던 그 감정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 J를 따라가서 당신이 뭔가 벽을 치고 있고 선을 긋고 있고 경계심으로 바라보고 있거나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있는 연애운 자체가 이미 들어와 있는 기회니까 이 기회가 태양처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듯이 당신이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두 분이 연애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1번을 선택하신 분들 과연 당신의 연애운은 다음 달에 들어와 있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현 상황을 로즈라는 카드로 봤을 때 이미 연애에 대한 준비는 마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는 대상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가 품고 있는 이상형이 있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연애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사람을 찾은 것도 같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사실 무언가 조금은 마음이 있는 상황이다. 연애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의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연애에 대한 마인드가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나 다 연애에 대한 상처는 있죠. 하지만 그 상처보다도 내가 다음 연애는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는 이러한 연애나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라는 기준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다음 달에 연애운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애운이 있습니다.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운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고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기회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볼 때는 내가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일단 분명히 한 명은 꼭 보여지고요. 그 사람과 연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일들과 겉모습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을 때 연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게 행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달라요. 속으로는 좋아하는 대상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사실 다가오기만 하면 고백을 받거나 내가 좋다라는 뉘앙스만 상대방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아, 나 연애 겁나 힘들었잖아. 전에 연애가 생각보다 힘들어가지고 나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나 살 먹고 살기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어서 사실은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연애 없이도 잘 산다. 괜찮다
라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애를 바라고 있고 알게 모르게 연애에 대한 드라마, 연애에 대한 글, 연애에 대한 타로, 연애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이런 것들은 주구장창 해주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볼 때 완즈 8번이 나와 있죠. 당신이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그 목표하는 바까지 행동을 일관적으로 해라. 끝까지 가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빨리 하거나 속력을 낼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연애가 하고 싶고 연애 운도 들어와 있고 나에게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운을 놓칠 수 있는 상황에 당신은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싶다. 뭔가 외롭다. 난 누군가가 만나고 싶다. 혹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이러한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걸 은연중에 흘리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것들을 듣고 아,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다가올 텐데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한 행동을 드러내질 않고 있어요. 괜찮아. 연애에 대한 생각 없어. 연애하면 좋지. 근데 밥 먹여주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태면은 들어온 연애운 뻥 차버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행동가짐만, 표정이나 흘리고 다니는 거, 나도 좀 뭔가 좀 외롭다 라는 것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분들을 위해서 키워드, 황금키를 위해서 제가 황금 카드를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더 잘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스페이스 5번이 나왔거든요. 아, 이분들이 왜 연애에 대한 걸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이미지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푼수 같아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조언으로 나왔잖아요. 이미지가 밥 먹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고 사실 연애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래, 연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라는 건요, 다른 사회적인 활동이나 현실적인 활동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감정의 교류고 사람이 감정으로 대화하는 방식이 연애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친구들, 가족들, 어쩔 보면 애완동물들보다도 다른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연애인데 이 연애까지 채워지면 당신은 좀 더 풍부한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연애운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막 연애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벼워 보이고 싶지 않아. 혹은 나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언제든지 사귀려면 사귈 수 있어 라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뭐하러 갖고 있냐고요. 자존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연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조건들까지 다 갖고 있는데 연애까지 해버리면 완벽한 캐릭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당신이 당신 이미지 때문에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지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이유가 한 번 전 적이 있어요. 왜? 내가 한번 약하게 보였더니 그 약한 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거나 창피하게 해줬거나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기억은 기억으로 두자고요. 내가 앞으로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연애운을 가지고 지금 놓치기 십상인 상황인데 왜 그러고 있을까요? 특히나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 안 되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나 볼까? 결국은 운이 있으면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인데 이미지 하나로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신을 내려놓고 연애의 운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은 연애하고 싶다라는 걸 흘겨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실버를 선택하신 분들 다음 달에 연애운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섰고요. 다음 달에 연애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뽑으신 분들은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누구도 믿고 싶지 않고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진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있어서 나의 생각으로만 움직이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고민하고 있으며 내가 어떠한 감정이나 어떻게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세 장 카드 모두 무표정을 갖고 있고요. 무언가 밝은 표정이거나 무언가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일맥상통하는 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을 한번 볼까요? 날이 서 있고요. 연애는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잘나면 돼. 라는 카드랑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의 소중한 인간들, 나의 지인들, 내 주변에 있는 기회나 돈들, 내 능력들 이런 걸로만 살면 되지라는 펜타클 투성이의 카드들로만 나와 있습니다. 조언 카드로 볼까요? 자, 소드 5번이 나와 있죠. 왜? 이분 같은 경우는요. 3번을 뽑으신 분은 자기 발전과 자기가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미지, 나의 커리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의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요. 그 와중에 연애운이 다음 달에 있을까를 보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나에게 메마르고 차가운 나에게 무언가 한 줄기의 물방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보는 겁니다. 어쩌면 연애에 목마르고 있다고도 생각을 다른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연애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고요. 연애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조각 같은 파트일 뿐이에요. 그 파트를 채울 수 있냐 없냐를 그냥 마치 정보를 찾아서 서치하듯이 그냥 확인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조금은 안타까워요. 실버, 여사제, 펜타클 4번, 소드 에이스, 펜타클 9번, 소드 5번까지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이 사실 정이 있는 분인데 그 정마저도 짓밟아 놓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배신이 있었거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나 나의 진정한 의미나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움이 좀 여기서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가 지금 카드에서 계속 느껴지고 저는 사실 카드 위에 글자가 써 있는 걸 읽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글자가 써 있는데 나 혼자 강해야 한다라는 글자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왜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연애 운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로운 싸움을 계속 혼자서 할 수 있냐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안부를 잘 묻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알아서 잘 견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면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연애라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괜찮을까? 정말?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밀어주거나 믿어주거나 아니면은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주변의 지인들이 이 사람을 뭔가를 좀 뒷받침해 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 왜? 이 사람이 오히려 퍼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혼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연애가 아니라 이분은 인생 상담과 뭔가 위로와 조언을 해줘야 될 사람 같아요. 왜냐면 연애가 밥 먹여주냐 이런 개념도 필요 없어. 한 파트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피자처럼 원이 있으면은 하나씩 조각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연애가 필요한 타이밍인지 한번 그냥 가늠을 해보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여유를 주지 않아요. 연애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특징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감이 강한 게 아니야. 자존심이 강해. 그래서 약해 보이는 것도 싫고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거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 연애에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 왜? 그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노력을 하겠는데 그 정도의 사람까지 가는 그 이상형에 내가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노력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연애를 위해서 투자할 정도의 사람인지 시간을 할애하고 이 사람을 생각할 정도의 사람인지도 가늠이 안 서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분은 좀 많이 외롭고 힘들 것 같아요. 연애 운은 이 사람 스스로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연애 운이 있냐?
엔간에선 연애운이 있다라고 뭔가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확실하게 답을 주길 바라는 분인 것 같거든요. 이 상태로는 연애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운을 걷어차고 있어요. 이분은 내 스스로가 외롭고 고독하고 한편으로는 약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왜?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만 믿고 잘하려고 하고, 이런 나를 100%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이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위한 골든키를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7번이 나왔죠. 당신 생각만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을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나지막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에겐 비수처럼 꽂아서 날라들었을 거예요. 당신 정말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과 계산만으로 이루고 얻은 게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가고 있었나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를 좀 알아가는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일단은 당신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당신에게 어떠한 부분을 좀 바꿔주면 좋을지를 제가 상담으로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1번을 선택하신 분들, 다음 달에 연애운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섞고요. 자, 무서운 카드가 나왔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4번을 뽑으신 분들의 다음 달 연애운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연애운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뭐 레드 1번을 선택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연애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도통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끈기가 없고 중간에 연락 두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참 어찌 보면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게 자기 탓을 생각하고 있어요. 와, 이거 내가 문제인가? 왜 이런 애들만 꼬이지? 왜 이런 똥짜 같은?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혹은 나는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을 되게 우습게 보거나 연락도 그렇게 제때제때 안 하고 뭔가 호감 표시나 선물이나 아니면은 뭔가 약속을 잡는 그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디테일한 걸 왜 사람들이 놓치지? 내가 이런 사람들만 만나나? 왜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겉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주변에서도 평판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조금 뭔가 듣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우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연애는 나를 위한 연애를 해야 되지 상대방을 위한 연애를 해버리면 내가 지치고 희생하는 연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스스로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어야 하는 연애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꺼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문제인지 생각은 하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맞냐 아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고치지도 않아요. 그런 버릇들만 계속 갖고 있으면서 같은 방식의 연애를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는 알면서 고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당신만의 문제였냐? 사실 맞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만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저는 제가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다음 달 연애운이 있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참 신기하게도 내가 홀로 있다가도 어쩌다가 연애운이 되게 오고 그 연애운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꼬여요. 그래서 한 번 연애의 기회가 생길 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연결이 되거나 어쩌다 보니까 고백을 한꺼번에 받거나 아니면은 남자를 사귈 수 있는, 여자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밀물과 썰물 같아요. 연애 기회 자체가 들어올 땐 확 들어오고 나갈 때 확 나가서 없을 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 탓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타고난 태생입니다.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비방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제가 보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고선 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 스스로 조금 오픈 마인드가 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을 파악을 하려면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을 하다 두절되거나 아니면은 오래 가지 못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오래 만난다 하더라도 뭔가 진득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행동을 안 해서요. 왜? 연애는 내가 하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고 내가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가선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브조차도 없어. 해주는 것도 없고 먼저 내는 게 없어. 사실 당신은 되게 상대방에게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뭔가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마음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와닿는 게 없대요. 형식적인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하는 것들만 한다거나 뭔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하는 연애관대로 상대방을 좀 주무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연애 방식이 있다. 근데 상대방이 나의 연애 방식에 따르기를 바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했죠. 상대방도 어떤 연애 방식을 추구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저 들어봤어요. 얘한테 좋냐 아니냐도 물어보고 얘가 싫은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고 맞추려고 노력도 했어요. 압니다. 아는데 당신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크게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지금 당신은 노력을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이 그것 치고는 상대방에게는 어필이 안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짜 연애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관적인 자신의 기준대로 보지 말고 상대방이 보는 기준에 맞춰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더 오픈해라. 조금 더 상대방의 방식도 알아가고 상대방이 은근히 연락 말고도 제가 볼 때는 당신에게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언가가 좋더라 라고 흘리는 것들이 있고 은연중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연애 방식과 내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파악하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 스킬은 좋은데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나의 방식보다도 상대방의 방식도 조금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지금 다음 달에 연애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연애운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뭐냐? 상대방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고 상대방에게도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나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나를 조금 더 오픈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난 매운 건 되게 싫더라.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왜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내가 매운 거를 먹고 응급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매운 걸 먹게 되면 조금 무섭더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나도 매운 게 좋더라 싫더라 이런 얘기를 이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화예요. 근데 당신은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게 하거나 상대방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먼저 노력을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당신만의 방식대로 알게끔 하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은연중에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나쁘다 얘기를 안 하고 말을 안 한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틱틱거린다거나 이런 뭔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일들도 있죠. 이것도 다 당신의 방식대로 하는 연애인 거예요.
상대방이 방식대로, 상대방이 알고 싶은 대로, 알 수 있는 방식대로 하는 해석이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법으로 알려주고 너 알아서 해석해. 나 지금 던져줬잖아.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자, 그럼 당신을 위해서 조언을 위한 황금키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러운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픈마인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이아몬드 4번이 나왔거든요. 자,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식을 고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당신이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는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고치지 않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겠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연애운은 들어와 있으나 그 연애운을 길게 끌고 가고 성공을 하고 연애로서 바뀌기 위한 키워드, 그 황금 열쇠는 당신에게 갖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제너럴, 그 다음에 브이로그,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려드리는 썰이나 조언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식 타로였습니다. 안녕.